안녕하세요. 빛나게 아름다운 청춘학습 도시 영동군 요리 강사 이두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 신속 정확하게 키트 제공을 해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두근두근 떨리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요리를 만들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지개 원팬 잡채를 만들 거예요. 잡채 너무 번거롭고 힘든데 다 아는 그런 잡채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의 팬으로 빠르고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잡채는 어렵게 만들려면 한없이 어렵고 또 쉽게 만들려면 한없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잡채는요,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일이나 결혼 또는 잔치 때도 잡채는 단골 메뉴죠. 잡채의 뜻은 잡은, 썩다, 모으다, 많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채는 채소를 뜻합니다. 잡채는 여러 채소를 섞은 음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만들 무지개 원팬 잡채 재료를 먼저 볼게요. 먼저 가장 메인인 당면, 그 다음에 고기, 양파, 목이버섯, 당근, 토핑용 재료, 그 다음 파프리카, 식용유, 노두유, 소금, 후추, 참깨, 맛술,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부추가 되겠어요. 자, 각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재료들이 있다면 추가해서 넣으셔도 돼요. 자, 이쯤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팬? 하나의 팬으로 한다고? 당면도 삶고 채소도 볶아야 되고 큰 불에 큰 볼에다가 함께 섞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은 삶지 않고 볶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당면이 불지 않고 또 느끼하지 않고 재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5분도 안 돼서 완성되는 초스피드 잡채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자,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면을 물에 불리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에 불려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으세요. 자, 어느 정도 담궈야 되냐? 당면을 잡았을 때요, 휘어지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울 때까지 담근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이렇게 물기를 빼서 준비를 했어요. 차가운 물에 담궈두면 다른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면이 안 불려져 있어서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하고 밑간을 해줄 거예요. 간장, 설탕, 미림,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먼저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 놨습니다. 자, 재료를 썰어 볼게요. 오늘 재료들은 길쭉 재료들의 크기와 굵기가 비슷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명 채썰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칼을 잡고요. 당근 먼저 썰어 볼게요. 당근은 미끼둥이 이렇게 바닥에 놓고 써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놓은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한 후에 얇고 길쭉길쭉하게 썰면 됩니다. 근데 너무 얇으면 나중에 열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만 쓸게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잡채는 길쭉길쭉하게 채썰기라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예. 요즘에는 마트에 가도 잡채용 고기가 있듯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들이 다 길쭉길쭉하게 같은 크기로, 같은 굵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당근은 딱딱하기 때문에 썰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파를 썰어 볼게요. 양파는 밑둥을 잘라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썰을 건데, 이렇게 가로로 썰시면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썰으실 때는 세로 방향으로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항상 손은 고양이 손을 하고,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양파는 흰 색깔이라고 해서 체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흰 색깔 재료들을 많이 섭취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목이버섯. 목이버섯은요 30분 전에 제가 불려놨고요. 목이버섯은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마트에서 구입을 하신 후에 불린 후에는 요게 혹시 보이시나요? 예. 요게 보시면 지금 꼭지 부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게 지금 미리 뗐는데 꼭지 부분을 떼고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목이버섯은 부피가 작아서 양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 무한히 담가 놓으시면 잡채에 들어갈 양만큼 다 담그시면 동네 잔치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파프리카 잘라볼게요.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해 줬고요. 얘도 똑같이 채 썰기를 합니다. 파프리카는 자르실 때요, 요렇게 해서 뒤집어서 잘라주시면요, 껍질이 있어서 자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잘라주면은 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똑같이 채 썰기를 하면 돼요. 다음 파프리카도, 빨간색 파프리카도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이 될 거예요. 오늘 잡채가. 빨간색은 심장 질환에 안 좋으신 분들이 빨간색 채소나 야채, 과일들을 드시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부추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너무 작게 자르면은 나중에 열에 의해서 작아져요. 그 때문에 조금 저는 3등분 정도를 할게요. 3등분 해서 놔둘게요. 마지막으로 당면이 있는데요. 당면은 먼저 안 붉게 식용유를 이용을 해서 먼저 조물조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붉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리를 하든 제일 안 익는 재료부터 볶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고기를 먼저 볶아 볼게요. 자, 가스불을 켜고요. 먼저 고기를 볶아 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프라이팬에 담고요. 밑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나중에 모든 재료와 섞였을 때 고기에 짭짤한 맛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잡채가 함께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선생님 기름을 안 두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저수 요리를 만들 거예요. 네, 지글지글 끓고 있죠. 자, 요렇게 해서 볶아줄 거예요. 불은요, 살짝 중약불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요렇게 보이세요? 오늘 기름을 두르지 않을 거라서 조금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 기름을 두르지 않는 것도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기를 볶으실 때는 서로 붙지 않게 펴주시면서 볶으셔야 돼요. 또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는 볶으시면 안 돼요.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잡채를 할 때는, 평소에 잡채를 할 때는 고기도 볶고 야채도 볶고 당면도 삶고 하지만은 오늘은 하나의 팬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후라이팬에 달라붙은 것처럼 붙을 수도 있는데 고기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들, 그 다음에 기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밑간한 고기를 볶고 있습니다. 불 조절은 하시면서 이렇게 물기가 생기면 불을 조금 더 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재료는 양파를 먼저 넣을게요. 양파의 식감을 좀 살리고 싶다 하시면 양파를 조금 더 늦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같이 함께 넣어서 그냥 하고 싶다 하시면 먼저 넣으셔도 돼요. 양파를 넣고 후추를 살짝 넣을 거예요. 후추를 살짝 넣으면 조금 감칠맛이 조금 더 나요. 넣고 볶을게요. 자, 보이세요? 고기에서도 또 기름이 나오고 수분이 나오지만 또 이제 양파에서도 수분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볶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당면, 불린 당면을 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당면을 이렇게 해서 불려 놓은 다음에 제가 아까 식용유를 넣었죠. 집에 있는 식용유나 아니면 들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 주셔도 돼요. 코팅을 하게 되면 더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 느끼하지 않은 잡채를 드시게 되실 거예요. 잡채는 조선시대 광해군이 있을 때 처음으로 나온 선보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채소를 이용을 해서 잡채를 했던 거고요. 1919년도에 황해도에서 당면 공장이 있었대요. 그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이제 당면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편화된 게 1930년도래요.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살짝 얘가 익어갈 거예요. 그런데 당면을 넣고 나서는요, 불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목이버섯도 좀 넣을 거고요. 그 다음 당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파프리카, 자, 얘가 숨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불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줄이신 후에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념은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각자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또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을 이렇게 조금 넣어봤고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이고요. 설탕도 살짝 넣을게요. 다음 참기름, 그리고 얘를 섞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던 색깔이랑 간장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간장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요, 질퍽질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색깔만 내고서 내가 간을 좀 맞추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소금을 이용을 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색깔이 조금 안 나오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두유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노두유는요, 중국식 간장인데요. 일반 식당에서는 카라멜 색소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향이 남아서 조금 맛을 흐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짝만 넣어주고 색감을 보신 후에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 조금 색깔이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을 거예요. 부추를 넣을게요. 가을이나 여름에는 부추가 잘 나오지만 겨울에는 포항초나 아니면 시금치, 해금치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 가정에 가지고 계시는 다른 야채를 이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보통 채소는요, 여열로도 익힐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해서 잔불에서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런데요, 부추를 넣었더니요, 너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숨이 안 죽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뚜껑을 덮으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음, 혹시, 근데 선생님, 색깔은 예쁜데요, 저희 집에 노두유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요, 굴소스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집에 가지고 계시는 흑설탕을 넣으시면 색깔이 또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이 죽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어묵볶음이나 볶음밥 또는 찜닭을 하실 때 넣으시면은 노두유는 또 좋고요. 하나쯤 가정에서 구비하고 계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아서 잡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드실 경우에는요, 물을 살짝 넣으시고 또 간장을 조금만 더 넣어서 볶으시면 밥이랑 해서 또 잡채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여열로만으로도 얘가 잡채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불을 좀 꺼볼게요. 끄고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손을 이용해서 완성 접시에 담을 건데, 혹시 학습생분들께서는 혹시 뜨거울 수 있으니까 집게나 아니시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저도 만졌을 때 색감이 아주 예뻐요. 알록달록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 가정에서 보시고 기호에 따라서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명도 살짝 올려볼게요. 고명은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릴게요. 통깨를 살짝 뿌려볼게요. 통깨를 안 뿌리시고 혹시 고소한 맛을 더 원하시면은요, 깨소금을 넣으셔도 돼요. 자, 오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잡채 요리 어떠셨나요? 설거지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잡채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만든 알록달록 무지개 잡채처럼 이제 산에 알록달록 단풍이 지겠네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잡채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리 강사 이두였습니다.